있었는데요. 두 개의 중개계약이 있었는데 22조의 일반 중개계약은 우리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해요. 근데 특별한 방식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불료시기 때문에 서면도 작성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이 구두로 작성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요. 그 문제점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등장한 게 왼쪽 위에 우리가 몇 년도에 가로 2번 94년에 이 중개사법이 개정되면서 뭐가 미국에서 전속중개계약이 수입이 됐습니다만은 23조의 전속중개계약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왼쪽 파란 것이 2번에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 이렇게 물어볼 때는 일반이냐 전속이냐 토를 안 달았을 때는 대부분이 우리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중개계약을 떠올려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파란 것이 2번에 그냥 중개계약 할 때는 여러분이 뭘 떠올리면 되겠다? 일반 중개계약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 칠판에 보니까 A가 갑한테 팔아주세요 라고 청하겠죠. 중개사가 알았습니다. 팔아드릴게 하고 승낙했죠. 청약과 승낙만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을 보통 민법에서 낙성계약 이렇게 부릅니다. 청약과 승낙만으로 이루어진 것을 무슨 계약을 한다? 낙성계약이니까 중개계약도 우리가 특별한 물건의 인도 등을 요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해서 무슨 계약이 된다? 낙성계약이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좀 더 해보시면요. 우리가 칠판에서 구두도 가능하죠. 계약 자유원칙에 따라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다 해서 불요식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구두가 가능하니까. 다음에 가로 2번에요.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그 대가로 중개보수를 지급하죠. 그래서 양채무가 재산 출행관계가 있다 해서 유상이다 이렇게. 또 거래를 체결시킨 의무와 보수 지급 의무가 불완전하지만 서로 맞물려 있다 해서 서로 대가관계가 있다 해서 쌍무다 이런 표현도 쓰는 것. 가끔 나옵니다. 중개계약 법적 성질 할 때 여러분이 일반 중개계약 법적 성질을 떠올려주고 가로 1번, 가로 2번으로 답을 해주면 되겠다. 오른쪽에요. 중개계약의 종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 중개계약이요. 거래계약 체결이나 보수에 대한 독점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갑이 영업을 해서 B를 찾아내서 A, B 간의 거래계약이 체결될 건데 매매나 임대차 계약 등 거래계약이 체결될 건데 이 개업권 중에서 갑이 이 거래계약을 체결시키는 독점력과 관련해서 다른 말로 중개보수와 관련해서요. 보수의 독점력과 관련해서 전혀 독점력이 없는 경우 전혀 없는 0%의 경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일반 중개계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전혀 없는 0%의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입니다. A가 갑한테 물건을 의뢰하고 그새를 못 참아 나가자마자 다른 중개사 의리나 다른 중개사 병과 중복해서 중개계약을 맺는 경우. 그래서 갑을 병과 중복해서 중개계약을 맺은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갑이 A, B 간의 거래계약 체결을 독점하지 못하는 거죠. 또 갑이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다른 중개사가 거래를 성사시켜버리면 보수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계약 체결이나 보수에 대해서 독점력이 제로인 경우를 뭐라 부른다? 일반 중개계약 이렇게 불러요. 넘겨보시면요. 왼쪽에가 가로 3번이 나옵니다. 가로 3번의 전속중개계약은 어떤 경우냐면 독점력이 90%가 되는 경우예요. 90%가 된단 말은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전속중개계약은 우리가 자 갑을병이 있다면 이 중에 A가 갑을 선택했다면 이제 갑을 통해서만 거래계약이 체결돼야 돼요. 더 이상 다른 중개사에게 의뢰해서 거래를 시킬 수 있다 없다? 없는 경우를 전속이라 합니다. 네, 100%가 되지 못하고